네, 여섯 번째 신구빈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신구빈법은 기존의 구빈법을 좀 더 발전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빈법이 시행착오를 겪었었죠. 물론 뭐 작업장법이니 길버트법이니 스피넴 핸드법이니 이런 것들이 등장한 후에 신구빈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01년에 시작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1834년에 신구빈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의 스피너 핸드법, 네, 빵 가격에 연동된 임금을 보조해 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이 증가됐다라는 문제점이 지적됐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임금 보조를 해주는 스피너 핸드법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작업장의 원칙을 적용했던 것이죠. 우리가 원외 구조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작업장 노동을 강조했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작업장법 시절에 극도로 열악했던 그런 강제 노동은 이제 없애고 실제로 노동이 가능한 사람만 잘 선별해서 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국 통일의 원칙입니다. 왜 3인대 두 번째라고 하냐면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이 세 가지가, 네, 열등체의 원칙까지 이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3이지만 두 번째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두 번째 전국 통일의 원칙인데, 원래 이동금지법을 제시했던 과거의 정주법에 문제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통일을 하자, 이동을 하자. 그래서 교구 단위 구호행정을 중앙통제로 만들면서 전국 통일의 원칙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 단위별 이동금지를 없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열등처우의 원칙인데요. 열등처우의 원칙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구제받는 조건은 최하층 노동자 생활보다 높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좀 설명을 좀 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일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빈민이다, 나는 그냥 정부의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데, 그 정부의 도움이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좋은 삶이 돼버리면은 누군들 그 제도를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의 삶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열등할 수 있는 처우를 제시해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제시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나라의, 특히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그런 법과 제도의 하나의 원칙이 됐다. 그래서 이 신구빈법에 세 가지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작업장의 원칙, 전국 통일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근대 사회사업식입니다. 네, 근대로 넘어오면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조직협회 사건과 또 하나는 인보관운동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할게요. 자선조직협회는 당시에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되면서 영국 사회는 갑작스러운 산업 발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과거에 소작을 했던, 또 영주가 농사를 지었던 시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빈민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빈민들을 도와주는 구빈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구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데는 많이 하고 어떤 데는 적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하나의 협회로 만들자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회로 만들면서 회원들이 협력하고 설립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면서 우리가 어떤
자선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좀 해보자 하는 노력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선조직협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COS라고 하는데요. 네,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네, COS라고 하는데, COS의 특징을 보면 빈곤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다, 이렇게 봤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맞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개인의 도덕적 결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COS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했느냐, 우회방문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회방문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중상층 부인이나 혹은 기독교적인 어떤 그 교회 구성원들, 그래서 성직자, 여성,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로 실시하는 방법들은 가정을 방문하였다. 우회 방문원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서비스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적인 문제,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자선조직협회는 훗날 개별사회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대단한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조사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회조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의 속성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조적 결함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 개인의 문제보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회조사가 선행된다면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실시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사회복지 정책이나 계획에 도움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조사가 발달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보관운동인데요. 인보관운동은 앞서 설명한 자선조직협회와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여기 아래 비교표가 있어요. 이걸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인보관운동은 바네트 목사가 토인비어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1885년에 만들었어요. 인보관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인보관이라는 것은 복지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생,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보관, 복지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와는 다르게 이 사회가 문제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빈민을 없애고 그 지역이 발전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 사상의 오류다, 이거는 가난한 것은 개인의 문제다 라고 보는 자선조직협회와는 다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보관운동은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사회조사를 강조했었고요. 또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고요. 또 체육관 설치, 복지관 설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빈곤이 개인 책임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이 문제다, 이렇게 봤지만 인보관운동은 환경이 문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이다. 사회진화론이 뭐예요? 적자 생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됐다라고 하지만 인보관운동은 급진주의, 자유주의가 강조됐습니다. 급진주의가 뭘까요? 네, 급진주의. 진보주의보다 더 앞서간 진보주의를 급진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급진주의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네,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뭔가 공산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조직협회는 상류층이 참여를 했는데 인보관운동은 중류층 대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지식층들이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자선조직협회는 자선기관의 서비스를 조정한 거였는데 인보관운동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했다. 또 자선조직협회는 우회 방문자가 가정 방문을 했지만 인보관운동은 빈곤지역에 거주를 했다. 훗날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사업이나 지역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쳤으나 인보관운동은
집단사회사업이나 지역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민보관운동은 집단사회사업, 자손조직협회는 개별사회사업,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 시대입니다. 1942년 11월 베버리지가 국회에서 보고를 제출했죠. 영국은 어떤 보고서를 위원회의 위원장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비버리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보고서를 냅니다. 이 배경을 보면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1942년도죠. 이때 당시에 처칠이란 수상이 영국의 수상이었는데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영국이란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였었던 거였죠. 그래서 베버리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전쟁 후에 영국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강조한 보고서예요. 여러분 들어봤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돌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 안에 보면 뭐 소득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뭐 은퇴라든가 실업이라든가 뭐 출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 국가가 보장해 줄 테니까 국민들은 평안하게 이 국가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입니다. 훗날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을 갖추고 있어요.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를 여기서 잠깐 소개하면, 독일이란 나라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실시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71년 비스마르크가 이미 국가를 장악하고 이 비스마르크가 재상이 됩니다. 영국이란 나라에 왕이 있는데요, 왕 밑에 재상, 오늘날로 말하면 수상이 되는 거죠. 왕도 있고 수상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어떤 그 정신적인 상징성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수상은 정치적인 실제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의 왕이 모든 걸 다 했던 시대하고 다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재상 정치를 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비스마르크라는 아주 뛰어난 재상이 나타나면서 세계 최초로 1883년에 질병보험, 노동보험, 폐질보험, 뭐 오늘날로 말하면 질병보험은 건강보험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그래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복지국가 발전과 개편식인데요. 네, 전 세계 복지 역사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에 끝났지만 유럽은 44년에 끝났어요. 1944년도에 유럽이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재건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 굉장히 호황을 이룹니다. 그래서 더불어 복지제도도 팽창하고 굉장히 모든 사회가 발전을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공황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영국의 대처 수상이죠. 그래서 이 대처 수상은 신자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뭔가요? 다시 자유주의로 가자, 다시 자본주의로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지 비용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본주의에서는 복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업을 다 민영화 시켜버리죠. 그리고 세금을 조금 걷죠.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 이론이 되겠어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한 만큼 너가 개인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서 경제가 부흥한다. 이런 이론이 바로 자유주의 이론이고, 다시 자본주의로 가자. 이것이 신자유주의 이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처리즘의 원칙을 보면은 국가 책임을 개인 책임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너무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두 번째, 보편주의 원칙을 선별주의로 가자. 이게 뭐예요? 너무 많은 복지를 하지 말자. 꼭 필요한 사람만 해주자. 이런 의미가 바로 선별주의죠. 그 다음에 열등초의 원칙을 한다. 아까 앞서 설명했죠.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열악한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뛰어난 대우를 받아버리는데. 그래서 열등하게 만들자, 열등처우를 해버리자 라는 그런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국은 어떻습니까? 1949년도에 국내 총생산의 4.7%, 75년도에 28%, 1980년대 16.5%로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70년대에 오일 쇼크로 인해서 80년대는 복지 비용을 줄였죠. 하지만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2000년 18.6%, 2010년 2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국도 복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트렌드는 사회복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영국 살펴봤습니다.